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저기 점이 성동구 궁금하실까요? 금호동 거주하고 있는 그 네. 40대 그 아이 엄마인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갈까 생각 중인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 집을 네.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갈지 네. 이게 또 걱정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동네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잠실이나 아마 잠원동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요 두 지역 중에 투자도 되고 저희는 아무래도 실거주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네. 시청자님 보신 지역이 잠실과 잠원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본 것보다 이제 동네를 일단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네. 네. 이제 잠실이나 네. 저희는 잠원동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금호동이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한 10년 조금 넘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신축이어가지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매매를 그러니까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괜찮은지. 가용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 5억 정도는. 4, 네. 5억 정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마포와 잠실과 잠원 쪽 중에서 어디가 괜찮을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가용자금 4억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네. 집을 매도했을 경우는 전체로 지금 갈아타기 또는 새롭게 네. 이주를 하셨을 경우에 전체 가용자금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 현재가 네. 거의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플러스 5억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네. 대출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첫 번째, 자, 지금 집을 매도를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우선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장이지만 갈아타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성동구 금호에서 잠원 또는 잠실 쪽으로 갈아타는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지 갈아타기는 우선 매우 긍정적이다. 단 시기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스탠스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인지 지금 조정장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자금 여유가 있고 대출을 충분히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가격 흐름을 조금 지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지금 왜냐하면 거래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실수요자 경우에 6억 미만으로 대출을 하고 또 실제로 6개월 내 전입 신고까지 가능한 실수요자, 시청자님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하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가능한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지역을 어느 쪽으로 고를까? 자, 첫 번째는 매도 후 갈아타기 하는 부분들이 전세로 하는 부분보다 더 훨씬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역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자금 20억대 초반, 20억 전후 정도에서 무리되지 않는 쪽으로 먼저 좀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잠원 쪽에서 보자면 사실은 강남 쪽에서 보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단지 평형대가 매우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의 특징 몇 가지가 있죠? 자, 균질성, 대단지가 모여져 있는 거. 또 역세권, 역에서 가까운 거, 또 학세권, 그리고 가장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 뭐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합쳐져 있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고르기에는 사실 금액대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오늘 언급해 주셨던 시청자님 궁금해하시는 잠실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쪽을 조금 보면 잠실은 크게 한 3개 정도로 투자 관점이 있어 또 실거주도 물론 있지만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 3개 정도의 급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잠실 한강변에서 가까운 엘스, 엘리트, 또 우리 엘스, 트리지움, 또 리센츠
또 네. 우리 장미 1차라든지 주공 5단지들이 모여져 있는 한강변에서 네. 나와 있는 1급지, 그리고 석촌 송파가 있는 이런 2급지들. 네. 여기에도 현재 송파 재건축이 제2의 헬리오시티를 모델로 삼아서 활발하게 재건축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네, 네. 3급지로 보자면 오금 경찰병원역 쪽, 또 이렇게 위례 쪽에 가까운 이 아래쪽들을 보통 3급지로 볼 수 있는데, 자, 네. 가격대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억대 초중반에서 지금 진입을 한다면 2급지에서 대지 지분도 있고 역에서도 가깝고 현재 재건축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쪽이 모두 다 신축으로 탈바꿈하는 그 과정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구체적으로 몇 개의 단지들을 조금 보자면 현재 우리 송파하고 석촌역 사이에 있는 데들 중에서는요, 조금 20억 초중반 정도 되면 평형대를 조금 넓은데, 즉 대지 지분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분담금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네. 우리 송파 한양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이고요. 이 아래 보면 2차인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 속도가 많이 갔어요. 지금 네. 조합 설립도 되어 있고 이제 네. 시공사 선정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네. 아래쪽에 있는 가락 3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시행 인가까지 다 났어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금 초기보다는 사업 시행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 어디로 선정하지? 자, 구체적인 내용들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네. 제법 걸리는데, 요런 단지들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가격과 또 아파트의 롤 모델이 잡혀 있어요. 헬리오시티. 네. 자, 그래서 아파트들은 모아져 있는 곳들이 나중에 이후에 기대감, 또 아파트의 균질성들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요런 송파 잠실권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송파역과 또 우리 석촌역 사이에 있는 이런 단지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저기 한 가지 또 잠깐만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저한테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더 있는데, 이제 그걸로 저는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서울에 오피스텔이 좀 있나요? 자,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려는 이유가 뭐죠, 시청자님? 너무 지금 아파트 쪽, 왜 저희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네. 실거주에다만 투자를 하기가 좀 그래서 네, 자, 다른 답변 말씀을 좀 첨언 드리자면, 네. 자, 1, 2억대 갖고 지금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신다? 자, 그러면 비아파트를 보시는 거예요. 거주가 네. 아닌, 그렇죠? 네, 자, 네, 그렇다면 월세 수입만 기대하신다? 사실 몸뚱아리 시세 차익이 오르는 걸 보자면 수익형 오피스텔 1억과 2억 정도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중심지에 없더라고요. 투룸, 쓰리룸 형태로 들어가는 게 없죠. 그렇죠? 네네, 자, 네네. 그렇다면 자, 방향성을 오히려 지금 신정부에서는 서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 자, 어떤 얘기했죠? 재개발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1억, 네. 2억대로 해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주택수 제외도 혜택되고,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데 거주도 될 수 있고 또 자금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월세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아파트, 자그마한 빌라나 다세대 재개발 구역 내 핵심지에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데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네. 상계동 신동아파트 31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상계역 부근에 신속통합구역이라고 그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네. 거기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상계역 부근 벽산 아파트나 보람 아파트 그리고 이제 뭐 의정부 쪽 한국풍림 아파트 쪽에 네.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매매해가지고 그 네. 월세를 주는 게 나은지. 근데 이제 그 여유 자금은 이제 뭐 대출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시골에 이제 그 부모님께서 주신 농지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매매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매매를 두고 대출로 해서 아파트나 자사주택을 구입하는 게 나은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아파트가 부채가 된다 그러면 종부세나 양도세 등 뭐 세금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전화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계 5동 신속 통합도 관심이 있으시고 의정부의 아파트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네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선택지를 두고 계시는데 어디가 네. 괜찮을지 저희 홍정길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시청자님. 자, 네네. 우리 상계역 부근에 네네. 지금 빌라 매수 먼저 문의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네네. 상계역 주변에 지금 신속 통합 기획 상계 5구역 요쪽 지금 문의 주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선 긍정적으로 또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들 조금 정리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자고요. 자, 네네. 우선 신속통합기획 쪽 현재 21년도에 아마 여기 지금 선정된 이후에 지금 차근차근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네네.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려면 현재 신속통합기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 네네. 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실제 입주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임대사업자를 내실 수 있어요. 자,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서울 시민인 경우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에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혹은 기존의 임대사업이 되어져 있는 매물을 포괄 승계를 받아서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신속통합기획 상계동 쪽에서 매수를 한다면 투자 가능 금액대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를 다 하고 나서 투자하실 수 있는 전체 금액 또는 분할 금액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금액이요? 네. 금액은 이제 뭐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대출이 지금 현재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 주택이 이미 네네. 있으신 경우에 추가로 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출 규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농지 지방에 토지가 있다고 두 번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지금은 상업용보다는 주거용, 지방보다는 도심 쪽으로 부동산의 투자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고 중심화, 집중화, 양극화가 계속 짙어지고 있잖아요, 색깔이. 자, 그렇다면 지금의 스탠스는 매도할 수 있다면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죠. 하지만 매도가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도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려서 그 범위 내에서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신속통합기획 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 매수하시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두 번째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 소형 아파트 그렇죠? 네. 예. 적은 소액 자금으로 소형 아파트를 갭으로 받아서 갭으로 네. 투자를 하거나 월세 네. 수익을 받는 부분들 문의 주셨어요. 맞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직 서울에도 3억 미만, 또 2억대, 3억대로 갭으로 전세를 안고 매수할 수 있는 외곽지의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자, 그런 아파트들 매수를 하고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르나요? 자, 안 오르진 않아요. 자, 많이 오르지 않아요. 시청자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 기대감이 있는 소액으로 자, 하나는 지금 거주하시는 부분들 또 무리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부분들 하나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지금은 재개발 입지의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한 1억대
또는 2억대 이하의 자금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자, 어떤 부분들 검토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요렇게 강남 접근성이 좀 조금만 더 아래 동네로 내려와 보자고요. 자, 아래 동네로 내려와 보면 우리 강남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우리 7호선 라인에 우리 중량구, 우리 망우, 면목, 사가정, 중량구청 내에서 그러니까 상봉터미널 아래쪽이에요. 이런 구역들 중에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인데도 3억대 그리고 이미 작은 모아타운 형태라든지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의 형태인데도 1억 초반의 자금으로 세제 혜택 보면서 선정이나 확정 단계에 놓여 있는 부분들 투자가 지금 가능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아파트가 되는 과정,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계단식 상승을 충분히 맛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소액으로 아파트라는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핵심지 또는 핵심지와의 접근성이 좋은데 재개발에 실질적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체크하고 그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재테크 전략 세워지기를 응원합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